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C 언어를 같이 진행해야 될 강사 임한울이라고 합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현재 앞에 진행되는 C 언어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우리는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이해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C 언어는 다들 한번 여러분 조금 접해보시긴 하셨겠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 C 언어를 진행을 해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먼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리 쓴다는 의미로 무언가를 미리 짜둔 순서를 지칭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은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특정 운동 시간표나 혹은 특정 TV 편성표나 교육 일정을 보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IT에 사용될 때는 조금은 그 의미가 변질돼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미리 순차적으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무언가를 미리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뒀어요 라는 부분은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IT를 공부를 하실 때는 앞과 같이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당 의미가 IT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유추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기억되기도 더 쉬운 추가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과 같이 일단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미리 순차적으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이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주는 언어예요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언어는 우리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급 언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고, 고급 언어는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C 언어 혹은 다른 언어인 자바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우리가 웹 개발할 때 사용하는 HTML, 자바스크립트, PHP, 자 그리고 추가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SQL이라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인 C 언어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떤 기준을 통해 나누었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급 언어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언어를 저급 언어로 부를 수 있을 거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언어를 고급 언어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우리가 저급과 고급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고 나쁜 걸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이때 실제 얘기하는 저급과 고급은 우리 좋고 나쁨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위쪽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워라고 했죠. 그러니 컴퓨터 쪽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람 쪽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위치를 봤을 때 사람이 위에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고급 언어는 높은 위치,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다고 했으니까 낮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급 언어, 저급 언어는 우리 좋고 나쁨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나타내줘요. 그 위치를 나타내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과 같이 일단 우리 저급 언어, 고급 언어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언어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에 그림을 보면 현재 그림에서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저급 언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 언어가 되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왼쪽에 있는 기계어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계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앞의 그림을 우리는 기계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단점을 바로 한번 이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어는 보면 우리 0하고 1만을 이용해서 모든 값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계어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진수를 이용해 모든 값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0과 1만을 보고 얘가 지금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지 바로 파악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계어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추가로 이런 기계 또한 우리 단점만 갖고 있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장점 또한 갖고 있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작성된 다른 언어들, 어셈블리어나 C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등등의 여러 가지 언어들은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별도의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보니까 우리는 컴퓨터한테 조금 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 다른 언어들에 비해 실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효율이 좋아요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기계어의 단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점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라는 단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어보다 조금 더 고급 언어로 부를 수 있는 어셈블리어까지 한번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앞에 작성된 현재 내용이 어셈블리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딱 보면 일단 아까 확인했었던 기계어보다 훨씬 더 눈이 편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어셈블리어는 우리가 정확히 100%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자 여기 push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push는 우리가 뭔가를 밀어 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럼 뒤에 있는 EBP 얘가 뭔지는 몰라도 얘를 어딘가에다가 밀어 넣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MOV는 우리가 move라는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move는 뭔가를 옮기다 혹은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EBP나 ESP 둘 중 하나를 어딘가에다 옮기는 혹은 이동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serve는 우리 뭔가를 빼주는 역할, 그리고 add는 뭔가를 더해주는 역할, 그리고 call은 뭔가를 부르는 호출하는 역할이 되어 알고 볼 수가 있겠죠.